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3,500만원 수익에서 2,800만원까지 수익금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오른쪽의 국내 계좌는 수익률 28%이며 330만원의 수익금입니다. 설마 여러분 지난주에 높은 수익금에서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내 소중한 돈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조급하거나 거만한 생각은 아니시죠? 자산가들은 항상 자산의 오르내림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계 1위 부자에서 내려왔었다고 조급해할까요? 그의 자산은 이번에 무려 230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자산가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사실이며 자산의 오르내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계좌가 지난주 4천만원 수익 중이었다가 오늘 3천만원 수익으로 내려갔다고 제가 1,000만원을 잃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보유하면서 장기적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진정한 자산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드디어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0.3% 소폭 하락했고 S&P 500이 0.52% 하락, 나스닥이 무려 1.21%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제 파월의 발언으로 하락했다 라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는데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파월의 발언으로 하락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파월은 시장이 이미 모두 알고 있고 모두 반영하고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2번 더 금리 인상을 말해주는 점도표는 만약 경제가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꽤 정확한 추측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중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금리를 높이는 것이 타당하지만 속도를 조절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인플레이션은 목표치 2%에서 매우 멀다. 우리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이미 시장이 알고 있던 부분들입니다. 즉 놀랄 만한 발언이 없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시장의 반응을 살펴봐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급등하지 않았고 오히려 7월 금리 전망은 인상 가능성이 76%에서 71%로 떨어졌습니다. 즉 어제 파월의 발언이 하락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장의 미래금리 전망을 살펴봐도 다음 달 7월에 25bp 한 번 인상하고 올해 내내 그대로 쭉 유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파월은 점도표대로 2번 더 인상할 수 있지만 시장은 그에 놀라지 않고 한 번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반영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제의 하락 요인은 무엇일까요? 화면 속 맵은 지난 6개월 수익률입니다. 즉 올해 S&P 500 기업들의 퍼포먼스입니다. 누가 봐도 빅테크, 반도체, 기술주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려 5주 정도 연속 상승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어제 수익률입니다. 올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빅테크와 반도체, 기술주가 급락했고 그 외 나머지 섹터는 혼조세를 보였죠. 테슬라는 13일 연속 상승했으니 그만큼 더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제 하락 이유는 이 화면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올해 엄청난 상승을 보인 종목들이 당연하게도 조금 하락한 겁니다. 즉 파월의 발언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당연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제가 아직 매수하지 않고 곧 매수 타이밍이 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전히 극심한 탐욕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나스닥이 1% 이상 하락했지만 그동안 오른 것에 비하면 떨어진 것도 아닌 거죠. 즉 좀 더 떨어져야 매력적이지 지금은 여전히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웅덩이 매매법은 현재 리밸런싱 타이밍이었습니다. 부족한 현금 비중을 늘리는 리밸런싱 구간이었죠. 그리고 저와 몇몇 분들은 부족한 현금 비중을 30%까지 늘려두었는데요. 실제로 내부자들도 현재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탐욕 구간에서 돈이 많은 극소수들은 현재 불타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금 비중을 늘리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오르니까 이런 댓글 유형들이 보입니다. 미국 주식은 장기적 우상향이다. 오늘도 산다. 오늘이 가장 싸다. 라면서 바닥에서 안 보이던 댓글 유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기다리는 겁니다. 제 웅덩이 매매법 원칙을 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소 21선까지는 내려와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전 절대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최소 21선까지는 내려와야 줍줍하고 61선까지 또 내려가면 좀 더 줍줍, 121선까지 내려가면 좀 더 줍줍하는 거죠. 이게 제 원칙이며 이 원칙으로 지금 하락장을 견뎌내고 수익권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분석해 보더라도 현재 가장 강력한 지지선은 S&P 500 기준으로 4200입니다. 여기를 지지해주고 강한 매수세가 끌어올려 이기느냐 아니면 여기를 뚫고 더 내려가느냐가 중요하죠. 즉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기다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조급함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기다리면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시간에 쫓기는 사람 혹은
조급함을 가진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시간 제약이 없는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지는 게임입니다. 집을 사야 할 돈, 아이들 대학비, 결혼 자금 등 어디에 써야 할 목적이 있는 돈은 질 가능성이 높은 돈입니다. 그러나 정말 쓸 일이 없는 돈, 마치 10년 적금과 같은 돈이라면 이길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워렌 버핏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워런, 당신처럼 투자하는 건 너무 심플하고 누구나 부자가 될 텐데 왜 다들 당신을 따라하지 못하나요? 그의 질문에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한순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방법을 찾고 있다면 분명히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로 인생을 망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업, 부업을 통해 일도 엄청 열심히 하면서 월 소득을 더 늘려야 하고 그 돈을 아껴서 우량한 자산에 계속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최대한 오래 반복하면서 시간이라는 필살기가 활용되어야 하는 거죠. 즉, 인내의 과정이 필수라는 겁니다. 이 인내의 과정이라는 건 투자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내심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말이죠. 우리는 학창시절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인내심 없이 공부를 대충 하고 조금 했다면 인내심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보다 당연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식단 관리를 해야 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당연히 뱃살이 나오고 이쁘고 멋진 몸을 만들 수 없죠. 사업,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 방향으로 매일매일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야만 결국 더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많이 오른다고 따라 사는 건 조급하다는 뜻이고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오오즐 웅줍이라는 투자 원칙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최대한 오래 버텨보는 겁니다. 즉,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내일 당장 올라갈 주식을 잘 골라내는 사람이 아니라 인내심 강한 투자자라는 겁니다. 투자와 몸, 인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선택, 행동에 대한 결과라는 겁니다. 마침 인내에 대한 댓글이 또 있더라고요. 수익난 이 구간 또한 과정일 뿐 끝이 아니니 다시 하락이 오더라도 웅줌러들 경제적 자유를 얻을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길 이라는 댓글입니다. 웅덩이에서 줍줍하고 탐욕 구간에서는 관망하고 다시 웅덩이에서 줍줍하고 또 올라가면 관망하고 이걸 최대한 오래 반복하는 사람이 경제적 자유, 부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최대한 오래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여러분들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계좌도 매일매일 공개하며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몇십억을 달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의 신뢰를 만들어가고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언제 시작하느냐, 언제 끝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자산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일찍 시작해서 최대한 늦게 끝내야 하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